10명의 부자에게 물어보면 9명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돈을 버는 건 쉽다. 그런데 시간을 버는 건 미친 듯이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로 하고 있진 않습니까? 돈을 아끼는 데는 시간을 쏟아붓고 시간을 아끼는 데는 돈을 쓰기를 주저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얻기 위해 1시간을 검색하고 편의점까지 걸어가는데 또 30분을 씁니다. 그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이 10,000원을 벌 수 있다면 그 쿠폰은 사실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착각 하나만 깨도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걸 마치 로또 맞히기처럼 생각합니다. 특별한 주식 종목 하나, 뜨는 동네 부동산 한 채, 그런 걸 찾으면은 갑자기 인생이 확 뒤집힐 거라고 믿습니다.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10억을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쓰는 시간보다 모으고 키우는 시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평생 가난과 부를 가릅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주변 정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투자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가보고 지역별 개발 기사와 아파트 분양 소식을 꼼꼼히 기록해둡니다. 자기만의 1급 투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본 뉴스 중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정보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딴 거 왜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도 쥐꼬리인데 저축해서 뭐 해? 몇 년을 모아야 집 한 채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월급만 가지고는 10억 만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10억을 만들기 위해 보통 월 830만 원 정도를 1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평균 직장인의 월 실수령액이 400만 원 남짓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83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제 저축만 하지 말고 저축한 돈을 일을 시켜야 합니다. 자, 본질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본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시간과 교환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해서 8,000원을 받는다면 그 시간을 판 대가가 8,000원인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하루에 24시간 이상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남의 시간을 사거나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부의 추월차선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고 부자는 시간을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일의 월급을 위해 오늘을 바치고 부자는 오늘의 시스템을 위해 어제를 설계합니다. 이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시야가 완전히 바뀝니다. MJ 드마코가 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라는 지루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청소일을 하며 근근히 살던 시절 주변에서 허황된 꿈을 좇는다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국 부자가 되는 특별한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추월차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느린 차선, 즉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은퇴하는 길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대신 추월차선, 즉 시스템을 만들고 스케일을 키워서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근거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억 부자들의 투자 습관을 분석한 여러 자료를 보면 그들은 하루 종일 시장 정보에 촉각을 곤두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현장을 직접 가보고 지역별 개발 기사와 아파트 분양 소식을 꼼꼼히 기록해둡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1급 투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남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 하나를 그들은 기회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지하철 노선이 연장된다는 기사가 나오면은 일반인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확인하고 개발 호재가 실제로 반영되기 전에 매수 타이밍을 잡습니다. 이런 정보 처리 속도의 차이가 결국 수익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진짜 능력은 정보를 시간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남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지하철에서 유튜브 쇼츠나 보고 있지만 그들은 그 시간에 시장을 스캔합니다. 남들은 퇴근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쉬지만 그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탐색합니다. 이렇게 쌓인 시간의 차이가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천문학적인 차이로 벌어집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해도 1년이면 365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책을 50권 읽을 수 있고 강의를 100개 들을 수 있고 시장 분석 리포트를 수백 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은 여러분은 같은 직장인이라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공급망이나 밸류체인으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자신의 시간을 회사라는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팝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 회사가 결정합니다. 연봉 협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여러 곳에 팔거나 시간을 팔지 않고도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쓰면 그 책은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팔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영상 하나가 찍힌 시간 이후로도 계속 조회수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복리 효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복리로 불어나는 구조를 가진 사람과 달리로만 쌓이는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생깁니다. 거시적인 구도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에는 집 한 채만 잘 사도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시절에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천장을 치고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져서 한번 크게 오르면 곧바로 조정이 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절대 10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모으는 단계를 넘어서 키우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10억 부자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축과 투자를 1대1 비율로 나눕니다. 전체 자산의 3분의 1은 집에, 3분의 1은 노후 대비용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이템에 배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잃을 수 있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키워야 할 돈을 시스템적으로 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식은 도박 아니냐? 이런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나 무지성 매수는 도박입니다. 오늘 오른 종목을 보고 충동적으로 사고 내일 떨어지면 공포에 파는 행동은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10억 부자들의 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배분하고 꾸준히 리밸런싱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일반인은 공포에 팔아치웁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때를 기회로 보고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투자 격언인 탐욕과 공포의 법칙입니다. 또 다른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월급이 적어서 저축할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냐. 솔직히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MJ 드마코도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저축할 돈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모으는 습관이 있는가입니다.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에 돌리는 습관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복리가 여러분 편에서 일합니다. 월 10만 원씩 투자해도 연수익률이 10%라면 30년 후에는 약 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첫걸음을 평생 안 떼고 다음 달부터 하자고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투자자가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반복 매출이 나오는 구조인지 확인하십시오.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독 모델, 로열티, 임대 수익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자신의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사업인가?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수익이 발생하는가? 셋째, 스케일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노력한 만큼 정비례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가? 아니면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파는 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시간을 파는 구조라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경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10억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 한다고 모두가 10억을 모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예상치 못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수급 이슈, 정책 변화 같은 리스크는 언제든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금리 인상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중요한 건 단기간에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마라톤이지 스프린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프린트만 하다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10년을 꾸준히 해야 10억이 모이는데 사람들은 3년 만에 안 된다고 좌절합니다. 그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월급으로는 안 돼라는 생각으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장 해야 할 것은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 시장을 관찰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부업, 뭐든 좋습니다. 꾸준히 보다 보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이 보이면 기회가 보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결국 10억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돈도 여러분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쓰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부럽지 않습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이 그들처럼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